여러분, 교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좀 조용한 공간으로 기억하시나요? 만약 그 교실이 모두가 막 참여하고 몰입하는 그런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법, 교실을 바꾸는 능동적 학습 플레이북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교실이 있습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우리가 좀 익숙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고 외우고 전형적인 교사 중심 모델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학생들이 막 서로 협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학생 중심 모델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게 바로 능동적 학습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활기차고 매력적인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게임 플랜, 바로 능동적 학습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능동적 학습이 뭘까요? 정의를 보면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받아 적는 거 아니구나 싶죠.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배운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수업을 재밌게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미래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무기들을 우리 학생들이 갖게 하는 거죠. 바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 어떤 문제든 해결해내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업 능력. 이 세 가지를 길러주는 게 이 플레이북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북의 첫 번째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하여 갤러리 워크. 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게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갤러리 워크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실 벽 곳곳에 마치 미술관처럼 다양한 질문 카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서 이 갤러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론이 잘 굴러가도록 도와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피드백을 던져주는 조력자, 즉 코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질문의 퀄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같은 단답형 질문 말고요. 학생들이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막 조합해서 새로운 결론까지 내리게 만드는 그런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좋은 질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블룸의 분류법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각의 수준을 마치 사다리 오르듯이 단계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맨 아래 지식 단계에서 시작해서 이해, 적용, 분석, 종합, 그리고 맨 꼭대기 평가 단계까지. 이렇게 질문을 설계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차근차근 위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어 문법 시간에 동명사를 막 배웠다고 쳐요. 그때 이런 질문 카드를 붙여두는 거죠. 방금 배운 동명사를 사용해서 직접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배운 걸 그냥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는 거잖아요. 바로 적용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사다리를 한 칸 더 올라가 볼까요? 이번엔 이런 질문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이건 그냥 아는 걸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죠.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파고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분석 단계입니다. 훨씬 깊이 생각해야 답이 나오겠죠? 물론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또 다르죠. 그룹 활동시켜보면 꼭 혼자 다 하려는 친구, 아니면 반대로 입국 닫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코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역할 분담. 그룹 안에서 너는 발표자, 너는 기록자, 너는 시간 관리자, 이렇게 딱딱 역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몫을 하면서 공평하게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럼 플레이북의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의적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이 창의적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은 바로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지식도 얻고 기술도 배우는 거죠. 과정이 곧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영어 수업인데 학생들이 막상 영어를 쓸 기회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어를 써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때요? 그냥 교과서 몇 페이지 공부하자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학습 동기가 확 살겠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프로젝트는 하나의 멋진 여정처럼 흘러갑니다. 첫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식당에서 주문할 때 영어가 필요해 처럼 실생활의 문제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엔 그룹별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자료도 찾아보겠죠. 그리고는 직접 그 상황에 맞는 대본을 써서 연극처럼 시연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모아서 마지막에는 우리 반만의 특별한 영어회화 툴킷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근사한 결과물 아닌가요? 물론 이런 긴 프로젝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동기를 끝까지 끌고 가기도 어렵고 나중에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덜 했는데 하면서 평가하기도 애매하죠. 이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바로 명확한 평가 기준, 즉 루브릭을 처음부터 딱 제시하는 겁니다. 내용은 몇 점, 창의성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학생들은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고 평가에 대한 불만도 사라지겠죠. 자, 지금까지 갤러리 워크랑 창의적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과연 어떨까요? 예전처럼 앞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강의자가 아니라 학생들 곁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바로 코치로 변신해야 합니다. 네, 이제 교사는 멘토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사는 말을 줄이고 학생들을 더 이끌어준다는 것. 신기하게도요, 교사가 말을 아낄수록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고민도 있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강의만 하는 수업은 정해진 시간 안에 진도를 팍팍 나가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른쪽의 학생 중심 학습은 비록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몰라도 학생들이 이건 내 공부구나 하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해준다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저건 그냥 듣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면서 배웠으면 진짜 내 것이 됐을 텐데 하고 아쉬웠던 거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아쉬움이 능동적 학습이 왜 중요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